네, 다음 연사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세 번째 연사분이시고요. 우리 대학 생명과 신근육 교수님이십니다. 신 교수님은 2006년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하버드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HHMI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서 오레곤 헬스 앤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의 조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포스텍 생명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최근 개발하신 휴먼 어셈블로이드 및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모델링하는 응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일단 쉐어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저는 소개받은 포항공대 생명과 신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디언스가 조금 이 공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깊은 연구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요. 아까 전 연자이신 조영숙 교수님께서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화한 개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올가노이드를 연구를 하고, 이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떻고, 현재의 문제점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는 대부분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체줄기세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줄기세포들이 있고, 이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니시라고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환경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일드한 인저리에 대한 재생, 혹은 어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죠.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세포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이게 질병으로 되면 이런 스템셀들이 이제 대부분 무언가가 잘못돼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제 암이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질병 형태로 가면 이런 스템셀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역시 주변에 있는 이 티슈 스트로마라고도 하고,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이 인터랙션 자체가 잘못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못되는 이런 형태로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런 전반적인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화살표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기작으로 발생을 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거의 10년 넘게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이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 세션에서 주영숙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우스 모델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휴먼 렐러번스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보는 관점들은 이게 거의 유사성이 없다라고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휴먼 셀 라인들을 이용하긴 하는데, 실제로 휴먼 셀 라인이라는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데, 걔네들과는 성질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얘네들이 이제 인비트로, 그러니까 체외에서 2D 형태로 배양이 되다 보니 어떤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이 어떤 우리가 질병을 연구하는 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올가노이드 모델입니다. 이 올가노이드 모델은 아까 말한 마우스 모델이나 휴먼 셀 라인 모델을 갖고 있는 단점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먼 렐러번스가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휴먼 셀로부터 만들어진 체외 모사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휴먼 렐러번스가 올라가고, 여전히 인비트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비트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인비보의 어떤 티슈의 스트럭처,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게 올가노이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올가노이드를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고, 현재 기술이 어떻고 한계점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가노이드 1세대 연구자라고 하는데, 이 올가노이드 연구가 처음 된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초기에는 이 올가노이드가 지금의 개념으로 연구가 됐던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우리 성체 조직 내에는 성체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자가 증식 기능이 있고 분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올가노이드를 키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르려면 걔네들이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야지만 줄기세포로 부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전적으로 2000년대 후반 정도에는 대부분 전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이제 이 목적을 갖고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했는데, 이제 올가노이드 기술들이 이제 점차 발전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이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올가노이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외에서 적절한 어떤 휴먼 렐러번스가 높은 어떤 특정 질환들의 모델링, 그래서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어떤 인체 질환의 발생 기작들을 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작을 바탕으로 어떤 치료법들을 좀 고안해내는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올가노이드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조금 더 혁신적인 기존의 신약 개발 플랫폼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좀 개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저희가 하는 연구를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논문 하나 냈는데, 저희가 이제 방광으로부터 유래된, 그러니까 방광 내에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방광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텐데, 방광으로부터 줄기세포 하나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면 이렇게 방광과 굉장히 유사한 모사체가 생깁니다. 이쪽이 이제 방광 내의 빈 공간, 루멘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상피 조직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보면 안쪽에 이제 루멘이 있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우산세포라고 하는 이 방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주변에 이제 인터미디어 셀이나 스템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 1년 정도 배양이 된 방광 올가노이드인데, 얘네들을 저희가 랩에서 배양을 하면 2년, 3년이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정상 올가노이드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기 때문에 소위 튜머 올가노이드라고 부르는 어떤 체외의 암 조직을 배양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역시 제가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의 비뇨기과의 구자현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광암 환자로부터 조직을 받아서, 조직 검사로 조직을 받아서 걔네들을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 조직, 암 조직으로 이제 배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포항대 신소재과의 정선희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 이런 올가노이드를 배양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쉐이킹하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보이는 게 올가노이드고, 이게 이제 배양기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배양을 해서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배양을 가능하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로서 공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올가노이드들을 배양을 할 수도 있고, 튜머면 튜머, 정상 조직이면 정상 조직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방광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방광의 패소피지올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방광에는 이 상피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솔리드 티슈가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 스트로마셀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두 티슈 레이어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광의 실제 피지올로지나 패솔로지에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피 조직으로만 혹은 튜머로만 만들어져 있는 올가노이드로는 모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우스 모델을 갖고 이용을 많이 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어떤 휴먼 렐러번스나 아니면 뭐 스트럭처 렐러번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 organoid 모델들을 만들어서 조금 이런 모델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모사체를 가지고 실제 그 체 내에 있는 조직들을 모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지금 현존하는 organoid에서는 그렇게 잘 모사가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상피 조직과 스트로마 조직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그 organoid에서는 잘 모사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organoid의 기술로도 여전히 그 체내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모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organoid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있는 organoid의 어떤 현재의 기술로는 완벽하게 체내 조직들을 모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나은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연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셈블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organoid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라고 개념적으로 새롭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organoid가 조금 더 성숙한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이해하기 쉽게 저희 도식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organoid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에피테리얼 셀로만 만들어져 있는 organoid 혹은 튜머 셀로만 만들어져 있는 튜머 organoid라고 한다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어셈블로이드는 여기에 이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다른 세포들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뭐 스트로마 셀들 캔서 같은 경우에는 캔서 어소시에이트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 필요하면 혈관 세포를 넣어서 혈관도 만들어내고 방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굉장히 띡한 머슬들이 있어서 머슬셀까지 재구성을 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organoid보다는 훨씬 그 세포적으로 그러니까 세포의 다양성을 조금 그 모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organoid가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싱글 레이어 티슈 액시스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한 이 어셈블로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멀티디멘셔널하고 멀티팩토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종의 세포들이 있고요. 다종의 티슈 레이어가 있어서 그 셀과 셀 간의 굉장히 복잡한 인터랙션이나 티슈 레이어 간의 복잡한 인터랙션들이 굉장히 잘 모사가 되는 방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Y타입 방광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마우스인데 요거는 그 뭐 휴먼은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마우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정상 방광이고 요게 저희가 만든 그 소위 말하는 방광 어셈블로이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organoid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에피텔리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한 이 어셈블로이드는 이 에피텔리움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스트로마 레이어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머슬 레이어까지 같이 구축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방광을 굉장히 정밀하게 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방광 어셈블로이드가 기능적으로도 정상 방광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뭐 방광이 하는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베리어 펑션이라고 루멘 안에 있는 그 유린들이 그 체내로 다시 흡수되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베리어 펑션들이 굉장히 잘 그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방광의 펑션이 이 유리네이션을 위해서 이제 머슬이 이렇게 컨트랙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모사가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 어셈블로이드를 이용해서 그 방광에 관련돼 있는 그 질병 중에 하나인 방광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박테리아를 저희가 이렇게 그 어셈블로이드 안쪽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실제로 이 방광이 그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방광염 그 질병을 굉장히 잘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방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셈블로이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방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광암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 개념으로 저희가 방광암 어셈블로이드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환자로부터 이제 저희가 티슈를 받으면 그 티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튜머 셀들을 아이솔레이션해서 컨벤셔널한 일반적인 organoid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캔서 어소시에이트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셀 타입이 있는데 걔네들도 저희가 뽑아가지고서 다시 어느 정도의 배양을 통해서 뱅킹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컨벤셔널한 오가노이드와 주변에 있는 이런 카프나 엔도셀리아 셀들을 잘 리컨스티튜션을 해서 이 블레더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만드는. 그래서 이 만든 어셈블로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생물학적 분석들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일예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튜머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냥 튜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든 튜머 어셈블로이드는 그 튜머 셀과 카프 엔도셀리아 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재구성이 되어 있는 인공 튜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우스에다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그 지노그래프트라는 모델이고, 이게 이제 페런탈 튜머의 패솔로지인데 보시면은 뭐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암의 조직의 구조가 저희가 만든 어셈블로이드에서만 잘 메인테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셈블로이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이렇게 그 항암제들에 대한 반응성을 테스트해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만든 어셈블로이드가 기존에 있는 그 오가노이드, 튜머 오가노이드보다 그 약의 반응성을 훨씬 더 잘 예측을 한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희가 만든 어셈블로이드가 실제 그 튜머 조직과 굉장히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조직으로 약물의 반응성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그 모사도가 좀 떨어지는 튜머 오가노이드, 컨벤셔널한 오가노이드보다는 훨씬 더 그 반응성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그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할 텐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튜머가 발생하는 발생 기작들을 찾는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어셈블로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파워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각각의 세포들을 전부 다 지네티컬하게 따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크리스퍼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전부 다 다르게 조작을 한 후에 그렇게 조작된 각각의 세포들을 하나로 어셈블링을 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강력한 툴인 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전자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포를 한꺼번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오가노이드나 어떤 셀 그 컬처, 2D 셀 컬처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 튜머 어셈블로이드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초 연구의 그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큰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최근에 논문을 보고하긴 했지만, 그런 이 어떤 그 어셈블로이드, 튜머 어셈블로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저희가 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방광암이 발생할 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신호 전달 체계들의 인터랙션이, 특히 이제 튜머 셀과 아까 말씀드린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사이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인터랙션을 미디에이션하는 굉장히 복잡한 세 개의 신호 전달 체계의 그 엑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뭐 오늘 뭐 저기 발표의 성격상, 그리고 이제 오디언스의 성격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환자 조직이 옵니다, 실험실로. 그러면은 이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캔서 셀을 뽑아서 그 컨벤셔널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뱅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프라고 하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저희가 그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배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뱅킹을 하고, 많은 경우에 그 안쪽에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튜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뮨셀들이 있습니다. T이라고 하는 튜머 인피트레이팅 림포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을 이제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뽑아다가 어느 정도 배양을 해서 뱅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세포들을 뜯어다가 그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하죠. 그 만능 유도주기 세포를 만들어서 뱅킹을 하고 있다가, 이 환자 특이적인 어떤 세포가 필요할 때 얘네들을 거꾸로 분할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특정 세포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광암 세포, 그다음에 그 방광암 그 환자로부터 온 카프, 그다음에 T셀, 그다음에 이 엔도셀리아 셀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상 그 기존에 이제 에스테블리시가 되어 있는 셀을 쓰고요. 그다음에 머슬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렇게 환자 특이 RPS로부터 분화해서 머슬셀을 만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 5, 6종의 세포를 그 재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어셈블로이드를 만드는
그래서 배양을 하고 이렇게 만든 어셈블로이드를 가지고 저게 생물학적 기초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약을 스크리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보면은 큰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제가 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어셈블로이드, 올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신약 개발 쪽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 숫자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게 13년 뭐 4빌리언 달러 99% failure, 이게 현재 신약 개발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코스트 이니피션트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여전히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트 이니피션트한 이유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드러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어떤 타겟 물질을 찾고, 이렇게 타겟 물질을 찾으면 그 타겟 물질을 저희가 프리클리니컬 리서치를 통해서, 일부러 동물 모델을 이용한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겪는데, 실제로 이 타겟을 찾는 과정, 그다음에 프리클리니컬 리서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신약 개발을 하는 플랫폼의 문제는 여기서의 실패율이 너무 높아서 얘네들이 다시 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루프가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생기고 시간이 흐르고 느려지고, 모든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 이 루프 때문에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 클리니컬 리서치를 통과해서 이걸 클리니컬 트라이얼 쪽으로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여전히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실패를 해서 다시 드러그 디스커버리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의 스텝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낮은 신약 개발의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휴먼 셀 라인과 어떤 마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까 말한 그런 코스트 이니피션트한 신약 개발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전반적인 기존의 신약 개발 플랫폼이 이 올가노이드 베이스 혹은 어셈블로이드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이 올가노이드와 어셈블로이드를 이용을 한 조금 더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예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스텍의 신소재 정성윤 교수님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기계화해서 찍어내는 그런 방식을 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약 개발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이트로프 스크리닝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매뉴얼로 하기는 어렵다 보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셈블로이드를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복잡한 조직을 찍어내는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3차원으로 다종의 세포들을 디스펜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잉크로 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튜머 어셈블로이드를 찍어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96mm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플레이트 하나 찍어내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렇게 찍어낸 조직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인공 튜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조직들을 저희가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매뉴얼로 만든 튜머 어셈블로이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도 동일하고 여러 가지 세포의 타입들도 동일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이게 병원으로부터 정상 조직도 오고,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조직이 왔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종의 세포들을 랩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프린터를 이용을 하든 매뉴얼로 하든 필요에 따라서 리컨스티튜션이라는 세포 재구성을 통해서 어떤 어셈블로이드,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그 올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어떤 드러그 스크리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기초 생물학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로이드나 올가노이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뭐 특정 조직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을 다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상피 조직하고 튜머 얘기를 했는데, 뭐 브레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세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T셀을 그 어셈블로이드 안에다 넣어서 배양을 하면은 T셀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어셈블로이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예인데 저희가 이제 키드니 캔서 RCC라고 하는 키드니 캔서 연구를 하는데 이 키드니 캔서 환자로부터 어셈블로이드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T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이렇게 배양을 해서 그 면역 항암제의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리스판더와 넌 리스판더가 나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 어떤 이뮤노테라피에 이 환자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 한 2, 3주 정도의 배양을 통해서 실제로 이 환자가 이뮤노테라피에 반응을 할지 안 할지의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항암제를 치료하고 그 찾아내고 치료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어떤 암이나 그 솔리드 티슈가 말고 저희가 그 뭐 브레인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미니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브레인 어셈블로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브레인 어셈블로이드에 보시면은 여기 같이 이제 실제 휴먼 콜텍스에 있는, 이게 휴먼인데 휴먼 콜텍스에 있는 어떤 6개 레이어가 굉장히 다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뉴런뿐만 아니라 그 브레인 내에는 글리아셀이라고 하는 마이크로글리아나 그 에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도 굉장히 잘 모사가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조현병이나 그 어떤 그 어티즘 같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휴먼 브레인의 디벨롭먼트 상의 그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이런 질환들을 실제로 휴먼 티슈를 갖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요, 하이브리드 어셈블로이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체외에서 다종의 조직들을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브레인과 우리 몸의 이제 척추라고 하죠, 스파이널 코드와 블레더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오르가노이드 혹은 하이브리드 어셈블로이드 아니면 그냥 어셈블로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런 조직을 만들면 이 브레인이 어떤 신호를 보내서 그 블레더가 컨트랙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체외에서 모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어셈블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정기적인 신호를 딱 주면 이 스파이널 코드가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이쪽에 있는 이 그 블레더가 수축을 하는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올가노이드 혹은 어셈블로이드 이 필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게 지금 리딩 엣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올가노이드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단차원적인 패러다임이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어셈블로이드는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다차원적인 거고,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지금 현재 리딩 엣지에는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체외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커넥티드 올가노이드, 커넥티드 어셈블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가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최근에 그 네이처에 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인데 실제로 올간들을 어셈블링하는 인비트로에서 이런 게 현재 올가노이드 필드에서 굉장히 리딩 엣지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휴먼 어셈블로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떤 휴먼 디지즈를 연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술들이 좀 이렇게 잘 그 융합이 되면은 어떤 그 인체 질병들이 생기는 굉장히 복잡한 다이내믹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신약 개발의 플랫폼을 좀 혁신을 할 수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질병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질병 치료제를 찾는 어떻게 보면 의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런 부분들의 이 올가노이드 어셈블로이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보여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 방에 뭐 김은지 학생하고 최소영 학생이 그 한 거고, 아까 말한 그 3D 프린팅 부분은 그 정선희 교수님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인포메티카라는 어나리시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포항공대 김상욱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고, 뇌 쪽 연구는 그 생명과의 김정은 교수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근유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질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어셈블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세포들이 레이어를 잘 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교수님의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다종의 레이어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바깥 레이어부터 안쪽 레이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이펫질을 한다 그러면 파이펫을 가지고서 하나의 그 이제 표면 장력이 있으니까 하나의 그 어떤 구 형태를 만들고 그 안쪽으로 이너 레이어를 넣고 또 그 안쪽으로 이너 레이어를 넣으면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레이어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반창일 대학원장님께서 주 교수님과 신 교수님 두 분께 이제 오가노이드 어셈블로이드 응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분 연사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